이유신의 전화쇼.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TV 유신쇼, 유신의 전화쇼,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2월 개편으로 1부 뉴스 까기, 2부 전화 개그와 웃긴 사연 보내주시고요. 2부 전화는 070-7497-0719 인터넷 전화입니다. 문자는 1, 2부 포함해서 032-323-5549번.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똑같은 말이죠. 평가 이런 걸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 MCYUSIN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팝콘 TV, 유튜브, 유스트림, 다음 TV팟 그리고 세이캐스트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신의 전화쇼는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뉴스와 커뮤니티가 동시에 뉴스 커뮤니티,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뉴커 후원 쇼핑이 함께합니다. 저희 유신전화쇼에 후원 스폰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뉴커 가시면 하단에 전화번호와 팩스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잘 적혀 있습니다. 자, 1부 잠시 후에 뉴스 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라이브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비한 빛이 떠올라. 동서, 어디 갔다 와? 형님, 유신쇼 팝콘TV로 같이 보려고 형님 폰에도 어플 깔아왔어요. 동서, 너무 좋아. 같이 봐, 떡대도. 온 가족이 함께 보세요.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이제 당신의 숨겨왔던 유신쇼의 애정을 마구마구 보여주세요. 함께하는 즐거움, 행복한 유신쇼. 사자TV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후원 쇼핑이 함께합니다. 삼봉 선생, 보훈 선생, 내 말 잘 두우다. 내 말 듣지 않고 거역하면은 동북면의 사병 플러스 대가리를 터뜨릴 거우다. 전화 참여는 2부만 받으니 전화하지 마우다. 그리고 문자 참여 카카오톡은 1, 2부 다 받으니 그렇게 하루다. 그리고 논객 제도는 폐지됐고 그래도 논객을 하고 싶으면 후원 쇼핑에서 아이템 결제하우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오다. 죽은 따르겠습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유신의 전화쇼 시작을 했습니다. 1부 뉴스 까기 진행하겠습니다. 짜증나는 뉴스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뉴스 까기. 네, 갑자기 날씨가 새우 존나 더워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그리고 요양원 화재 사건, 지하철 충동 사건, 불과 2달여 만에 정말 대한민국이 개걸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이 새우젓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새우젓 같다고 새우젓같이 살면 인생이 새우젓같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고 꼭 돌아오는 수요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6.4 지방선거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안 하는 놈은 쓰레기입니다.
조용. 6월 4일 날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새끼들의 파이어 에그를 반쪽으로 쪼개버릴 것이야. 나 최영 반드시 그런 놈들을 잡아 죽일 것이야. 육사 투표 꼭 합시다 캠페인은 사자TV 유신쇼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유상중입니다. 오늘 6화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평범하게 자신의 외로움을 시청자와 나누던 한 여성 BJ가 한 남성 BJ와 엮이면서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성폭행당했고 그리고 폭행까지 재물 손괴까지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를 했고 그러나 남성 BJ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사법기관 쪽에서는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허위 신고로 무고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자살 사건의 내막에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깊게 파헤치겠습니다. 대륙을 포함한 많은 플랫폼의 방송에서는 새로운 뉴페이스 여성 BJ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남성 BJ들이 환호를 외치며 마치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처럼 그 방으로 들어가 유료 아이템을 쏘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신입 여성 BJ의 마음을 얻는 것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신입 여성 BJ를 노리는 남성 BJ들 중에 위험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내 방송이 좀 더 많은 시청자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신입 여성 BJ의 심리를 노려 별풍선을 쏘고 유료 아이템을 쏘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여성 BJ 자살 시도 사건에는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륙을 포함한 많은 방송에서 여성 게스트를 섭외한다라는 방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륙에서는 게임 방송, 먹방, 그리고 여성 게스트 방송 3개만 살아남은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보도방, 마사지방, 가리지 않고 얼굴만 이쁘고 심지어 치마만 걸치면 누구라도 섭외를 할 것처럼 섭외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이제 식상한 먹방이나 게임 방송의 시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성 게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유료 아이템을 받고 인기를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의 남성의 접근, 때로는 여성의 접근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지는 당사자는 절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서비스 운영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공지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안내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 이미지 실추나 혹시라도 수익에 해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비제이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비제이는 게시판에 참담한 내용의 글을 공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설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SNS에 자신의 팔목을 20여 차례 이상 그은 비참하고 참혹한 손목 사진을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악플러들이 더욱더 달라들어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목을 매다는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SNS를 통해서 하소연하려던 그녀의 심정, 그녀의 절박한 심정은 악플러들의 맛있는 먹이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인 남성 BJ의 궁금증이 나옵니다. 상대방 남성 BJ로 지목되고 있고 예측되고 있던 BJ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상태입니다. 과연 경찰과 검찰은 여BJ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잠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한쪽에서는 강제로 성폭행당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합의하에 잠자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썸씽은 있었고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는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웃음거리, 재미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여러분들의 여동생,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륙에서는 최근 들어서 세월호와 다양한 사건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발생한 대륙의 BJ 세월호 망언 사건과 그리고 여BJ 자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플랫폼의 부패와 참담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여성 BJ들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 모른 척 나 몰라라 합니다. 한 여BJ, 얼마 전까지 같은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던 여성 BJ가 이런 참담한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하고는 무관한 일인 듯 열심히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BJ 성폭행 주장, 자살 시도 사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예방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2년 전 BJ 명수 사건, 여중생을 포함한 여고생, 여대생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성폭행당하고 성추행당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어떤 방송에서는 영정당했으니 됐다며 플랫폼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에 충격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BJ 명수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남성 BJ가 여성 팬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많은 BJ들과 시청자들, 운영자들은 저를 비방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J 명수 사건이 사회로 나왔을 때 지상파와 많은 케이블과 언론사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보도를 했으나 아프리카 TV에서는 어느 누구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와 BJ들은 침묵하고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성관계를 요구한 베스트 BJ.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자기 팬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성적인 희롱을 한 BJ는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무책임한 운영자와 BJ들의 방관, 시청자들의 안주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그 대처 때문에 결국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여성 시청자와 여성 매니저, 여성 BJ를 단순히 자신의 섹스 파트너, 자위도구, 그리고 뜯어내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남성 BJ가 여러분들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뉴커의 기사를 꼭 보시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BJ가 극단적인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남성 BJ가 여성 BJ, 여성 매니저, 여성 시청자들에게 성추행, 성폭행한 제보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여BJ 자살 시도 사건, 요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남성 BJ는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UCC 수사반장입니다. 불법 토토와 연관된 스타 BJ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UCC 수사반장. 이 새끼들이 스타 한다고 하더니 토토했구만. 네, 오늘 UCC 수사반장에서는 유명 스타 BJ들의 불법 토토 관련된 의혹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한 전직 프로게이머 BJ가 방송에서 불법 토토 사업장과 연관된 일을 했다. 한 스타 BJ가 했다는 폭로를 해서 파문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스타 방송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BJ 소닉의 스타리그도 지금 지난 픽스 스타 대회를 끝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타 방송의 몰락,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저번에 잠깐 다루었던 방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불법 토토입니다. 이미 몇 개의 불법 토토 사이트에 소닉 스타리그와 일부 몇몇 그 BJ들의 경기 내용이 올라가서 불법 토토 도박을 한 사실이 사자TV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또 200억대의 불법 토토 업자가 구속되는 검거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스타 BJ들의 몰락, 그리고 방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방풀, 왜 이기려고 했는가? 별풍빵이나 스폰빵, 얼마 전까지 유행하듯이 정말 그 금액이 엄청날 정도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길 경우 엄청난 유료 아이템을 전직 프로게이머들이 챙겼었죠. 왜 몰락했느냐? 그것은 불법 토토업자의 몰락과 연관성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불법 토토업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절에는 그야말로 유료 아이템이 빵빵 터졌습니다. 대륙에서 홍보를 하다가 걸린 불법 토토업자들의 총 금액은 기본이 몇십억에서 100억대였습니다. 그
불로소득, 엄청난 불법소득,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소득으로 그들은 엄청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서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데 기름을 칠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법 토토 업체들이 연달아서 검거가 되면서 업자들의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불법 토토 업자들의 몰락이 결국 스타 BJ들의 몰락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추정에서 취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독점으로 최초 보도를 합니다만은 보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UCC 수사반장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한 리니지 BJ가 최근 홍보했던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리니지 BJ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모드로 도박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스타 BJ뿐만 아니라 리니지 등 다양한 분야의 BJ들이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싸울 수 있는 게임, 대전 게임 그들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지목당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마재훈을 비롯한 여러 선수가 개입된 승부 조작 사건으로 e스포츠에 큰 충격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다른 인기 게임으로 번질 경우에는 큰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크래프트 1 그리고 리니지까지 확산이 됐는데 나머지 게임 어디까지 연관이 되는지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UCC 수사반장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이 되면 또 다시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UCC 수사반장에서는 스타크래프트 BJ들, 전직 프로게이머들과 불법 토토와의 사이트와의 연계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나 제보, 익명성으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UCC 수사반장이었습니다. 네, UCC 코고시 알고 싶다와 UCC 수사반장이었습니다. 모 리니지 BJ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운영자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BJ만 믿고 그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가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나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수사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사자TV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시사병신입니다. 병신 같은 세상, 병신 같은 뉴스, 유신의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뉴스 유신의 해설로 들으십시오. 시사병신. 자, 오늘 뉴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보도가 됐네요. 고승덕 후보 딸 공작 정치 주장 정면 반박. 이게 딸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 캔디고 씨는 1일 고 후보의 공작 정치 주장에 대해 저는 27살 성인이고 제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캔디고 씨는 고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한겨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저는 그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제 편지, 페이스북 글 내용 또는 유권자들의 제대로 된 교육 지도자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캔디 고 씨의
편지와 관련해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 캔디고 씨의 외삼촌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서울시 교육감이 얼마나 많은 예산,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딸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 친딸이 상대 후보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이거는 비극,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또 패러디 방법이죠. 앨범을 냈습니다. 앨범 캔디고라는 노래입니다. 캔디고 네, 이거 실패했나요, 애들이? 네. 괜히 좀 급하게 하는 거 실패.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딸과 논쟁을 하면서 이제 딸이 문용린 후보와 손을 잡았다. 공작 정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서울 교육감 자격이 있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문용린 교육감은 농약급식에 대해서 서울시장 책임이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고승덕 후보는 딸이 상대방 후보랑 공작 정치하고 있다. 아니 헤어지고 난 후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아내가 미국식 교육을 시키겠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보냈으면 아니 본인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값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딸들하고 안 그래요? 능력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막노동해가지고 막일해가지고 먹고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뭐 변호사고 먹고 살기 뭐 돈이 없어서 미국 못 가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가서 딸들 자기 자식들 볼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공작 정치의 일원이다. 정말 이 딸의 고통이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그 서울 교육감의 투표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겠다면 뭐 그건 본인의 의사기 때문에요. 누구를 찍어라 말아라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지 막장 교육 되겠네요. 우리나라 교육 막장 교육.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해서 뭐 평을 할 수가 없네요. 참담하기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었던 엄앵란 해설위원의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어맹랑인데요! 미쳤어요! 투표 꼭 해요! 네, 투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군이죠. 우리 이성계 해설위원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성계우다. 삼봉 선생, 이건 아니우다. 대한민국의 수도의 교육을 담당할 후보자가 딸하고 SNS에서 싸우고 있음에 동북면으로 가서 사병을 이끌고 가서 모두 잡아오시오. 예, 주군. 네, 알겠습니다. 참담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지방선거 소식인데요. 수도권 총력전, 정몽준 뒤집기 또는 박원순의 굳히기나.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수도권인데 막판에 새로운 변수들이 떠오르면서 상당히 참 참담합니다.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부인이 왜 선거운동 안 하냐. 그다음에 무슨 농약급식.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약급식, 애들이 농약 먹었으면 살아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아이들의 건강을 가지고 말이죠. 아니 농약급식,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농약을 주는 줄 알아요. 직접 한류 바람입니다. 먼저 프랑스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봉수르 마드마세일 대상금 재밌어 부르 한국 뉴스 바부르 뭐 농약급식 줘보르 학생들 다 죽었어 부르 코리아 무서워 부르
안 죽었네 부루. 어디서 뻥 틀어 부루. 싸기꾼 부루. 예. 정말 외국에서 보면 말이죠. 농약급식. 아니 도대체 보도를 기자들이 뇌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놀랄 건 생각을 안 해요. 제목을 농약급식이야. 농약 처먹었으면 애들이 살아 있어? 아빠가 엄마가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제목에다가 딱 하니 그 검색어가 농약급식이야. 한국에서는 농약 먹어요? 응? 안녕하십니까. 농약 러브입니다. 농약 카페입니다. 어떤 거 주문해드릴까요? 추천드린다면 딸기맛 농약, 커피맛 농약, 키위맛 농약, 레모네이드 농약이 있습니다. 고객님, 라시로 드릴까요? 레귤러로 드릴까요?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농약 카페 있는 줄 알아요. 농약 분무기 들고 막 야 얘들아 커피 먹자. 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계가 이렇게까지 바닥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감사원에서 그 발표한 내용의 미량의 농약 그리고 두 가지 공문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는 그런 내용을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금 선거 때 공개한 내용 감사원 하필이면 시기도 죽여줘요.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못 나서니까 감사원이 나서는 겁니까? 국정원에서 지금 저 되판하고 있으니까 못 나서니까 다른 데서 못 나서니까 지금 검찰은 경찰은 유병원이랑 술래잡기 하고 있고 나 잡아봐라 하고 있고 이제는 감사원이 나서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왜 선거 기간에 그걸 발표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 미량 소량 그 거의 물에 씻으면은 다 날아갈 양 그거 가지고 서울시청에는 안 알려주고 어디서 지금 선거 기간에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자빠졌어. 지금 진작에 보도하든가 진작에 선거 전에 보도하든가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소량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야지. 선거 전에는 입 닥치고 있다가 지금 선거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옆집 아저씨가 그러네요.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놀래게 만드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죠. 농약급식? 네가 처먹어봐라. 농약 죽나 안 죽나? 아이고야 사람 사는 세상에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니들이 처먹어봐. 농약급식인지 아닌지. 말을 해도 후들려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안 그래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300명 가까이가 돌아가셔가지고 국민들이 안전에 불안감에 지금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농약급식? 니들이 이기는 게 먼저야. 그래놓고 맨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라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지방선거의 막판 3대 변수가 뭐냐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별 투표율, 지지층 결집 바로미터다. 세대별 결집.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젊은 층에서 투표율이 약간 높았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상황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현실을. 이상 보고 투표하지 말고. 예? 제발 좀 투표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세대별 투표율. 두 번째, 숨은 표 어디로. 15에서 20%의 향방 미지수. 앵그리만 표심. 4, 50대 응ing. 학부모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엄마, 자식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투표율이 어디로 갈지가 지금 가장 또 큰 관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보는 대통령 설문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만이 형. 뭉치면 살고 투표하면 살고 투표 안 한 놈은 죽고 님자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투표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그 놈들은 다 나 따라서 하와이 가자고
하와이 땅이 아니야? 하와이 바다에 빠뜨리자고? 투표하면 살고 투표 안 하면 죽는다. 투표 제대로 못하면 병신. 투표 제대로 잘하면 국민. 자, 이번에는 또 그분이 오시나요? 아유, 알겠습니다. 뭐야? 투표 안 한 새끼가 있어? 땡크로 밀어버려. 다 잡아들이라고. 어디 감히 투표를 안 하고 말이야. 응?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다 투표해. 투표 안 하는 놈 다 잡아들여. 헬기 띄워. 피카츄 불러서 100만 볼트로 존슨 찢어버려. 지금 누구 말인데 말이야 투표를 안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다 잡아들이라고. 두한이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보안 사령관 불러. 본인은 보안사령관이 아니야. 전직 대통령이야. 어디서 맞짱까? 나는 살아있다. 본인은 투표를 꼭 할 거야. 투표를 해야 내가 골프를 칠 수 있어. 나는 투표 당일날 땅커를 타고 갈 거야. 꼭 투표할 거야. 보통 사전 투표합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저는 아파서 골프도 못 칩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저는 테니스도 못 칩니다. 믿어주세요. 보통 투표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투표 안 하는 새끼는 주둥이를 휴전선 길이로 찢어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싸가지 없고 더러운 정치인들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똥근육도 휴전선 길이로 확실하게 찢어야 될 것입니다. DJ입니다.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음 파티 잘 요구를 해요? 이런 개. 너희 새끼 누가 가르쳤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악플로 새끼들은 농약을 줘야 돼요. 딸기맛 농약. 진정으로 농약급식이 필요한 놈들은 바로 썩은 정치인과 관피야 법피야 그리고 일배충 같은 너희 놈들이에요. 합법적으로 저는 악플로에게 반드시 농약급식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일이 없는데 투표를 안 하는 새끼, 이건 나쁜 새끼예요. 이런 새끼는 김정은에게 보내서 개마고원에서 영하 20도에 감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새끼들은 개마고원에서 감작해다가 파이어 에그가 동파해야 돼요.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투표 국민으로서 최고의 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투표를 안 할수록 이 배부른 썩은 정치인들이 좋아라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들의 기적은 투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6월 4일 정치 투표 꼭 해주실 거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께서 투표하시는 만큼 세상이 바뀔 겁니다. 감사합니다. MB입니다. 마치도 꼼꼼하게 투표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국밥 먹고 녹조 라떼 먹고 테니스 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 꼭 하고 테니스 치겠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보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 혼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굴 찍던 간에 투표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첩에 꼭 메모해 주십시오. 6월 4일은 민주주의 실천의 날입니다. 투표 안 하고 박근혜가 잘못했네, 문재인이 잘못했네, 이정희가 잘못했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로서 회초리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표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새로운 씨앗을 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그런 꽃이 많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읽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표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정치하겠습니다. 심상정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롭지 못한 당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투표는 꼭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입니다. 저희 진보적이지 못한 진보당에서는 여러분들의 한 표가 정의를 실현하는, 진보를 실현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당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로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해체하십시오. 어딜 만져! 우리가 걸그룹이 해체하게? G.O.D도 지금 다시 나오는데? G.O.D 노래 좋더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선거에 대해서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42분이 됐네요. 자, 유신의 전화쇼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 까기, UCC 사건 사고 시사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부는 전화 개그 전화 받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7표, 투표용지 2억 8천만 장, 숫자라 본 지방선거. 네. 1인당 7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라면 좋겠어요. 국가가 선거할 때마다 돈 주면 이거 괜찮지 않나요? 한 표당 10,000원. 괜찮은데 이거? 이거 부자 감세 이거 철포해가지고 추징금 못 받은 거 다 해가지고 한 표당 10,000원, 70,000원을 드립니다. 몇 표 찍었어요? 7표? 네, 괜찮은데?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투표하면 70,000원, 1인당 70,000원. 뭐 자주 주는 것도 아니고 선거철만 주는 거 아닙니까? 투표하는 사람만 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선거수당, 투표수당 괜찮네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투표하셨습니까? 확인 중되시고요. 투표하셨군요. 70,000원 입금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괜찮은데요? 예, 한 표당 7. 대통령 선거는 그럼 너무 짜지 않나? 대통령 선거도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좀 세게 줄까? 오죽하면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예. 함께 즐겨요 선거일. 예. 그래서 대통령은 좀 5만 원 쳐주고, 예. 대통령 5만 원, 국회의원 5만 원. 지방선거 때는 좀 많으니까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국민들 좀 돈 좀 벌게. 솔직히 우리나라에 돈 없다고 하는데 개구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유신 기호 1번 18번 고릴라당 유신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제가 세수를 확보하여 투표 한 장당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5만 원, 지방선거는 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8번 유신, 저를 중국집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중국집 청와대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꼭 하세요. 투표 안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자, 투표하자 캠페인 이번에는 윤문식 해설위원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투표일에 놀러가? 귀싸대기 뒤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추노보다 싸가지 없는 놈 못난 놈을 만나. 6월 4일 투표는 하고 놀러 가라. 놀러 갈 때 투표 안 하는 새끼는 주둥이를 짝 찢어볼 테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자, 이번에는 주연 선생님입니다. 주연 해설위원. 야, 이 자식아, 너 자식아 투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개새 욕 먹는 거야 이 자식아. 이 자식 그러면서 나나 욕을 해 이 자식아. 이 자식 투표는 하고 가 이 자식아. 자, 이번에는 이덕화 해설위원입니다. 아이고, 투표해 주세요. 부탁해요. 하이모 맨날 빠져. 투표 부탁해요. 이번에는 이순재 해설위원입니다. 못난 놈. 6월 4일 무지도 따지도 않고 투표하십시오. 안 하시면 지옥으로 보내드립니다. 1588에 고엘고엘. 못난 놈. 투표는 하고 가거라. 오늘 성대모사가 좀 안 된.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신구 해설위원, 신구 해설. 아무리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투표는 해. 니들이 투표를 알아. 투표는 해. 안 비슷해. 자, 알겠습니다.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선거 고승덕 부녀 변수의 막판 혼탁. 자, 고승덕과 딸의 지금 아주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사생활 공방. 노래 부른 가수는 고승덕, 픽처링 캔디고. 제목은 사생활입니다. 요요, 나는 서울 교육감이 되려 해. 좋은 교육 하려 해. 안 돼요 아빠. 나한테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요. 아빠는 안 돼요. 너 왜 그래? 너 아빠가 교육감 되면 좋은 거지. 안 돼요. 아빠는 우리 책임도 안 지고. 네. 아무튼 가수 고승덕, 픽처링 캔디고. 사생활. 이게 사생활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옛날부터 가화만사성, 가정을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들은 그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행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책임지고 사임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생활이에요? 아니, 자기가 낳은 딸, 자기가 낳은 두 자식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신 분이,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청소년 활동을 했다? 청소년 관련된 활동을 했다? 아니, 자기 자식은 못 챙기고 남의 자식에게 대신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자기 부모님 지금 독거노인인데 못 찾아뵈서 옆집 할아버지한테 잘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그 정몽준 후보도 그렇잖아요.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 망언, 미개인 발언, 국민 미개인 발언, 그리고 아내가 또 망언을 했죠. 문제 있는 발언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막 얘기하니까 너무 프라이버시에 관여하는 것 같다. 정몽준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원순 부인은 왜 선거운동 안 하냐?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궁금하다. 누가 궁금해? 아니, 누가 유권자 중에 누가 궁금해? 그렇잖아요. 자기는 프라이버시, 남은 자연히 유권자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서울교육감은 지금 우리가 선출하는 7장 중에 다 도덕성이나 이런 거 윤리적이어야 되지만은 가장 도덕성이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교육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한정해서 뽑는 거야. 그것도 경력이 없으면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그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들만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장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 오랜 기간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안 한 사람이 그게 미안해가지고 다른 청소년 활동을 했다? 웃기는 얘기예요. 코미디예요 이게. 국민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응? 문용린 후보가 농약 급식 얘기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것은 참 코미디예요. 무상급식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교육감인데 거기에서 밀양이나마 검출이 됐다면은 서울교육감 후보에서 본인이 사퇴를 해야지 서울시장한테 잘못했다고 자기가 나서서 비판을 해요?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걸 사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후보자, 다른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자가 이런 사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뒀겠어요? 가만뒀겠냐고. 가만두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넘어가고 상대방 후보가 하면 죽이려고 부인만 안 보여도 까요. 상대방 후보는 고구마 먹고 있는데 스시 먹고 있다. 무슨 월남쌈 먹고 있다. 스시는 고급 음식이다. 마트 가면 600원인데 마트 가면 한 개당 6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배 터져. 좀 비싼 거는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스시 초밥 마트 가면은 널려 있다고. 10,000원치만 사도 가족들 배불리 먹어요. 근데 무슨 상대방 후보는 방귀 낀 것까지 다 참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얼마나 큰 거 국민을 상대로 미개인이라고 발언을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리니까 그런 거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만약에 박원순 아들이 나이가 똑같고 박원순 아들이 얘기를 했다면 아마 탄핵 소추를 할 겁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내용입니다. 지방선거와 박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상관관계는 6.4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저는 박근혜 정부는 반성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김관진 보세요. 아니 어느 나라 정권에서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전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 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국방장관을 내세웠는데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는 바람에 연임을 했죠. 이유가 웃겨요.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잘해가지고 연임된 게 아니라 국방장관 후보자를 내세웠는데 청문회에서 탈락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어디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만 옮겼어요. 난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사람은 잘 챙겨준다.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낙하산 인사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낙하산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명박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정말 측근은 보훈은사는 정말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김구라 인증. 최고예요. 보훈인사는 김관진 보세요. 국방장관에서 교체하고 바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 이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인사청문회를 국방부 장관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기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고 만약에 여당이 승리하면 앞으로도 쭉 그냥 밀고 나갈 겁니다. 원래 했던 대로. 근데 만약에 야당이 승리를 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막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참사나 이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도 국민들이 더 지켜보겠다고 지지를 해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나머지 3년 동안도 3년여 동안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3년 이상도. 그런데 이번에서 만약에 중요 지역에서 야권이 승리를 다 했다. 수성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죠. 왜? 다음 재보궐 미니 총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사임한 사람 꽤 돼요.
그다음에 상실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재보궐 선거가 일단 미니 총선이 나가고 그다음에가 또 총선. 예. 그다음에가 또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니 총선도 그 총선이지만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지지하는 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오버됐네. 박근혜 대통령 과오 털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이젠 우린 모든 과오를 털어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 2달밖에 안 됐는데 다 털어내요? 300명이 죽었는데 300명이 죽고 그 이후도 지금 요양원 참사부터 해가지고 올해 그 오리엔테이션 그 체육관 무너져가지고 대학생들 몇 명 죽었습니까? 올해 만에 죽은 사람이 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벌써 과오를 털어버려요? 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벌써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실종자 남아 있어요. 아직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그대로 처박혀 있고 그 안에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근데 과오를 털어내요? 옆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거. 연속성 PK 독식 청문회 감안한 안보라인 인선.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공석 중이던 국가안보실장의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김 장관 후임에는 한민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세월호 참사 후 단행된 인적 쇄신으로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물러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진 거다.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뤄지는 안보라인 중 2자리를 채운 것으로 또 다른 한 축인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검증이 끝난 대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참 진짜 인물 없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저는 그 국정원장 추천 있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분이 오셔야 돼요. 정보는 아는데 보안은 뭘? 그 누나가 와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진숙이 누나가 와서 우리 국민에게 웃음을 줘야 되는 거죠. 잘하실 것 같은 하는 잘 주실 것 같은데 아니면은 또 다른 후보자가 윤창준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그래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아니면 안상수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 이것이 정보고 이것이 보안입니다. 미인은 자연산이. 이런 분들이 정말 국민을 웃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혈압은 올라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보온상수, 그리고 립스틱 진숙, 그리고 속옷 창중, 이런 분들이 무슨 뭐 그룹 이름 같네. 안녕하세요, 그네와 아이들이에요. 네, 그네와 아이들. 네. 박근혜 안 박근혜, 박근혜 안 박근혜. Yo, check it up. Yo. 안녕하세요. 괜찮은데 이거 라인이 살아 있는데.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상고온으로 부른 모기 2주 빠르고 2배 많다. 모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미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고층인데도 가끔 그 타고 와요. 사람을 타고 오거나. 예. 봄 같지 않은 고온 현상 때문에 불청객 모기도 빨리 찾아왔다. 일본 내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저희 집은 날파리 뭐 좀 이상한 진딧물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아마 저 거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거름에서. 예, 뭐 홍키파 뿌려야 되는 저기 수조 때문에 새우 안 기르니까 상관없겠다. 홍키파 뿌려도 상관없나 식물에? 식물은 안 죽겠죠.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조심하십시오. 꼼꼼하게 물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4대강 때문에 4대강의 모기가 아주 녹조라떼와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모기. 하여튼 우리 MB 덕분에 녹조라떼에 물 썩어서 거기서 모기들도 잔뜩 나오게 생겼네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애매한 경영상의 어려움, 통상임금 판결 제각각.
상여금 포함 두고 법원 판결 엇갈려. 아시아나 고용센터 소송선 인정. 한국GM은 신의측 여유로 파기환송. 로또 판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판사가 엿장수예요. 날이면 날매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 노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황제 노역. 그 다음에 유병은 안 보인다. 몰라 알 수가 없어. 유병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지랄 연병 페스티벌하고 이제는 못 잡는 거야 유병헌. 우리는 최선 다했어 유병헌. 이제 모든 국민 유병헌을 잊고 이제 딴 일하고 놀아. 네, 유병헌도 못 잡아. 대한민국 모든 검경이 총 집결을 해가지고 이석기는 잘 잡으면서 이석기는 국회 안에 있었는데 여장하고 택시 타고 도망갔다고 그러고 난리 나더니 통진당은 그렇게 잘 잡고 통진당 민노총 이런 데는 개 잡듯이 잘 잡는데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뭐 세월호 그 참사 촛불 집회 뭐 대가리 잡고 끌고 가고 막 잡아들이고 그렇게 잘 진압을 해요. 근데 유병헌 하나를 못 잡아. 구원파 신도만 잡아.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 저기 뭐야 금수원 내가 외웠네. 나 그렇게 못 외웠던 금수원에서 이거 우리 들어간다 이거. 우리 경창병력 7,000명 이거. 이거 들어갈 거야. 들어간다. 며칠을 민주노총 사무실은 그냥 깨고 들어가 놓고는 문 다 때려 부시고. 근데 금수원은 이거 열어줘. 야 우리 들어간다. 이거 열어줘.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거 아니 애들 장난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아니 민주노총 통진당 이런 데는 막 때려잡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쳐 들어가면서 왜 금수원은 누가 보면 도주할 시간 주는 걸로 알 거야.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알려줘 방송으로. 유병헌 차가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면 유병헌이랑 유병헌 아들은 보도되는 곳 다른 데만 있으면 돼. 순천에 있다라고 보도가 되면 그걸 왜 흘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차가 발견돼. 그건 다 보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방금 전에 차 발견됐다. 어디를 집중 수색 중이다. 그러면 걔네들은 뉴스 보고 다른 데로 가. 뉴스 보고 또 다른 데로 가. 장난쳐 지금? 장난치냐고. 자, 이거에 대해서 박완규 해설위원입니다. 천년이 가도 검경은 유병헌 못 잡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1000년이 지나도 못 잡을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오버를 너무 많이 하네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국내 2호 베이비박스 등장. 생명보호대 유기조작 논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버릴 거라면 안전하게 이곳에 놔라고 가라는 취지로 서울 난곡의 한 교회에서 만든 건데 최근 경기도에도 베이비박스가 등장하면서 찬반 날랐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니들이 구해줘 이 쓰레기 핫바빠 같은 놈들아.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야산이나 쓰레기통이나 애 낳고 그냥 죽던 말던 뭐 모텔에다가 버리고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베이비박스가 있어요. 왜?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낳고 그냥 버리고 가버린다니까. 여고생이나 뭐 이런 애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막 두려웠고 하니까 나중에 가책은 느끼겠죠. 공포심에서. 애를 그냥 버리고 가. 그럼 죽는 거야 걔들.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동대 생활할 때 그 방범 파견 근무 나갔는데 시장에서 경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시장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아기를 버렸대요. 아기를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베이비박스가 조장한다? 유기를?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도대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러면 야산이나 화장실이나 여관 모텔이나 이런 데다 버려야 돼? 이 개살구 같은 놈들아.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저기 애 낳는 그게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국가의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야 출산율이. 근데 그 어렵게 태어난 생명들이 부모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섹스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생식 능력만 활발해가지고 뭔 벌떡벌떡 그냥 여기서 저기 피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피임도 안 해 무식한 새끼들이. 나 어떻게 된 나라가 뭐 미혼모도 엄청 급증하고 그다음에 막
부모 없는 애들은 지금 뭐 늘어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말이야. 결혼하라고 앞장서고 능력도 안 되는 호로의 자식들을 결혼하라고 부모나 나라가 압박을 해요. 협박 같아 나는. 너 결혼 안 하냐? 결혼 안 하냐? 도대체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냐 말이야. 결혼 조장 사회. 두 번째,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섹스는 왜 하냐고.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그러면 능력도 안 되고 섹스를 해야 된다면 피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임도 안 해요. 뭐? 느낌이 안 살아. 느낌이 안 살아. 이 썰어벌라니까 이 존슨을. 뭐? 콘돔을 착용하면은 느낌이 안 산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개살구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면 섹스를 하지 말아야 되고 능력 안 되는데 섹스하려면 피임을 해야지. 뭔 능력으로 피임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애 가지면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개살구 같은 놈. 나도 같은 남자지만 그런 새끼들은 진짜 주둥이를 영정대교 같이 찢어버려야 돼. 주둥이를 쫙 찢어버려야지. 저 새끼 사람 새끼야 그 새끼가. 나는 앞으로 말이죠. 남성들에게 정조대를 채워야 된다. 국가 허락 받고 이제 잠자리 해야 돼. 다 확인하고 애 나면 책임지겠다고 각서 받고 남자들 앞으로 이제 그 생식 능력이 생기게 되게 되면 모두 그 정조대를 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짝짓기 하려고 그러면 허가서 아니면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에서 남녀가 들어가면 사인해야 돼. 애를 가지게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그 애들 지워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단속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계속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부나 서로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더라도 증명서가 있어야 돼. 우리는 연인 관계로 우리는 잠자리를 하고 애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써야 돼. 국가기관에, 법원에. 그러지 않고 잠자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너를 체포한다. 너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잠자리를 했어도 둘 다 체포를 하겠습니다. 현장범으로. 토론. 국가 잠자리 서약 특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남녀 징역 10년에 처한다. 네. 그렇게 제가 좀 과하게 좀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데 진짜 앞으로 남녀가 잠자리 했을 때는 서약서를 해야 된다. 반드시 피임하고 피임 안 해서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뭐 느낌이 안 좋아서 피임 안 하고 없겠죠.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강화해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오반. 자, 순천 별장에서 머물던 유병헌 왜 놓쳤나. 잡을 의지가 없다니까. 기상 악화로 수색 전면 중단, 선체 절단 방식. 연병하고 자빠졌네. 만취 미군 워터파크에서 성추행 출동 경찰에게 잡혀서 아이고야 오픈 성추행 하셨네. 주한미군 3명이 유명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또 경찰까지 폭행하다가 이게 소파 규정. 그 서울시장 토론에서 소파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군은 소파에 앉아 있고 우리나라는 무릎 꿇고 있는 조약 소파 규정. 이게 지금 70년도인가요? 언제 된 겁니까? 이거 아직도 안 되니까 이게 무서운지 모르고 와서 깝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자, 검찰 철피아부터 수술, 비자금 로비 추적. 이른바 관피아 척결해서 검찰이 그 첫 번째로 철도 비리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내 최대 철도 부품 납품업체를 민관 유착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오너 일가를 출국 금지했다.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언제는 코레일이 어쩌고 제2의 경쟁 체제를 해가지고 한다고 지랄하더니 이제 철도청 조지고 있는 거야. 에라이 조지야 캔커피 같은 놈들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쇼를 하고 있어요. 자, 한 번만 잡숴봐. 노인들 노린 정력제 사기. 70대 80대 3회 섭취 시 99세까지 팔팔하게 단 1회 섭취로 하루 만에 확 바꾸어드립니다. 신약에 가까운 천연 남성 정력 제품 니뽕 3D다. 이걸 할아버지들도
어디다 힘쓰려고 그냥 동네 다방 김마담한테 쓰려고 그러나 어디다 씀씀대게도 정력제를 먹고 지랄이야. 못 살겠어. 아유 이게 당연히 거짓말이지. 이런 약 있으면은 다 먹었지 사람들. 이런 약 있으면 다 먹었지. 개소나 다 먹었지. 에휴 연병 아주 정력만 좋아진다면 지랄 연병 땜병 아주 센세이션을 기고 잡았어. 에휴 나도 그냥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유신의 전화쇼 또 오늘 오버했네요. 70분 방송을 했네. 전화 개그를 짧게. 자, 1부 뉴스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이번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놓치면 우주대병신, 안 하면 개병신입니다. 자, 반드시 투표하시고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부 뉴스각이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전화개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는 1부 뉴스각이 2부 전화개그와 웃긴 사연 함께 진행이 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차